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또 올랐네요. 네, 오늘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이제 모두 비슷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빠지는가 싶었는데 등락을 좀 거듭을 하다가 후반에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슈를 잘 소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하락할 때까지 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이후에 이 향후 지표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주식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한 점도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주식 거래세를 절반으로 내림과 동시에 이 신용거래 보증금률도 낮추는 이런 부양책들을 선보였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증시 부양책을 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5.5%로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5.75%로 이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가라앉혀 놨잖아요. 물론 지금부터는 그 둔화폭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르고 내림이 좀 있더라도 결국 지표들이 향하는 지점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파월 의장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움직이겠다고 답하기도 했고, 이런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우선은 이 7월 개인 소비 지출, 이 PC 물가 지수가 31일에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4.2%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보다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어줘야 이제 시장에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졸츠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이 수정치라든지 그리고 ISM 제조 지수 등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표들이 좀 많으니까요. 이 증시팔 시청하시면서 관련 내용들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이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해가지고 중국 상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실무그룹 설립이나 이제 수출 통제 정보 교환 등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지금 최소 장관급에서 상업, 경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소통을 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제 대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움직임을 지금 좀 보여준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 이런 하방 압력을 가했던 부분이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해소가 될 전망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중국 이 알력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항상 뭐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마이크론도 올라가지고 일단 출발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는 어제 중국에서 말이죠. 거래세 인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상해 지수는 뭐 장중에 5%가량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 후반에는 1%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뭔가 반응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또 중국으로 치면 이제 재개발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재개발해가지고 도심에 많이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부동산 쪽이 안 좋으니까 재개발 쪽에도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도 좀 뭔가 좋은 화음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엔비디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 어땠습니까, 어제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만 좀 폭등을 했다가 본장에서는 별로 상승 탄력을 이렇게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약세는 많이 보였는데, 따라서 이제 그 PER이 이제 202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은, 음전까지 했던 이 주가를 상승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고요. 요즘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로 넘어가서요. 자, 애플이 지금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인도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기업이 연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애플 제품을 거의 80% 가량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이런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지금 쪼개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지출 비용에 따른 부담이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이제 제품 가격에 묻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만 하더라도 최대 200달러까지 인상될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발표와 함께 수요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와이안 일렉트릭까지 넘어와서 하와이안 이 산불 때문에 지금 뭐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산불의 원흉이다 아니다를 두고 지금 당국이랑 대립 중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 좀 4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에서는 이 끊어진 전선에 대한 이 첫 화재는 완전히 진압이 됐다. 이후 발생한 화재에서는 뭐 전기가 6시간 이상 끊긴 상태라 이 마우이 섬 산불의 원흉이 자기네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 당국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약간 밀리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죠. 회사가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에는 영업이익률 마진을 무려 72%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0% 나온 전 분기도 대단했던 건데 72%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 보면은 이익 성장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지만은 여전히 괜찮게 보는 투자자들이 뭐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하면서 주가를 좀 받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은 최근에 좀 출하가 좀 현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는데 말이죠. 가격 인상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현재 하나로 비트코인 지금 3,50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와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투심 악화라든지 이런 거실 경제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반등이 나오기 직전, 이 직전 구간인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추심이 회복될 만한 호재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밖에 좀 기댈 곳이 없기도 하고요. 자, 이 암호화폐도 보면은 어, 이 암호화폐 시장도 공포 탄력 지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수도 0포인트로 갈수록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이면서 출금을 하는 이런 공포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현재 투심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시장은 투심이 좀 회복될 만한 이슈가 너무 없다. 공포 단계를 벗어날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지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3만 불 이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보니까 2만 6천 불까지도 이제 깨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쪽 주식 시장에 더 좋은 거죠. 돈들이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파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밈코인도 당분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에 이 페페코인이 거의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부 팀원이 200억 원 규모의 페페코인을 좀 탈취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동성이 커가지고 반등할 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런 러그풀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락했다고 저점 매수 이렇게 좀 진입하는 이런 투자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탈세를 좀 막기 위한 가상자산 세금 신고 지침을 좀 새롭게 공개를 하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비판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무부에서는 이런 새롭게 발표한 지침에서 가상자산 보유자가 이제 금융당국이 좀 새로 만든 양식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나 다른 자산이랑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산업의 성장을 좀 억제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체인 협회 CEO라든지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